취업할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어디 저기 제일 먼저 커플로 오셨던 분, 예. 여자분하고 남자분으로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5번. 네, 여자분은 몇 번이요? 2번. 자, 5번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그다음에 2번 안정성. 예. 이게 좀 어쨌든 뭐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되네요. 뒷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 3번 기업의 발전 가능성. 예, 좋습니다. 뭐 저희 회사를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나온 김에. 1번부터 볼까요? 연봉.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취업한 선배들 만나가지고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나요? 뭐, 받을 만큼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죽지 않을 만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나 진짜 많이 받아 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뭐, 그렇게 없죠. 예. 연봉이라는 거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히 연봉이냐가 조금 틀려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처음에 월급을 쭉 급여를 받게 되면은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세전, 세후 나눠가지고 세전 얼마냐, 세후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한 연봉의 정의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애매하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십니까? 예.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딱 처음에 입사해서 처음 1년을. 3천?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3,200 정도부터. 예. 국내 기업 연봉이 예전에는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갭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초봉이 전 3,50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간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3,500 정도가 연봉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물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더디는 게 왜냐면 사실 신입사원이 입사해가지고 자기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소프트랜딩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2, 3년 교육하고 업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한 인력들이 꾸준히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의외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예. 제가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도 오래 했었고 신입사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취업 선배가 해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열심히 처음에 적응해서 너무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사내 메일로 우편이 와요.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 어떤 일이냐라고 전화를 해보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근데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이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직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걸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잠깐 거쳐가는 어떤 정류장 같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류장 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학업에 몰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예, 국가를 위해서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을 지나가는 어떤 과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만약에 쭉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일할 것 같으십니까? 몇 년 정도? 남자분들은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하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55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봉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조금 더 지나면 얼마 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입사하시면 잘 아시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은 30년을 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은 한 번의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안에 인력들이 계속 정체됩니다.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인력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인력 구조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인력 구조인데 피라미드 구조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항아리가 되고 나중에는 멋있는 고래청자가 되는 거죠. 예. 위에만 많은. 그렇게 되면은 인사비가 올라가고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안정성은 결국 2번 안정성은 한 번의 기업 발전 가능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한 적이 없어요. 인위적인 구조조정. 자, 지금부터 명예퇴직 받겠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뭐 얼마 받고 나가세요. 그런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물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면담을 통해가지고 내보는 그런 거야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심지어는 IMF 때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직무적성. 직무적성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개인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르겠죠. 근데 저희 나중에 뒤에서 이제 유통업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유통업의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좋은 점이 현업에 있다가 백오피스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현업으로 나갔다가 백오피스로 들어왔다가 자기 커리어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출장 앉아가지고 그 페이퍼워킹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프론트오피스에서 고객들을 대하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캐리어에 따라서 2년씩 3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더 그 일을 즐길 수만 있다면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은 그 직원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럴 만한 어떤 그 자산이 있으면, 그럴 만한 어떤 여유가 있으면은 고객시설에게 투자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직원시설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 하지만 그게 기본하죠. 예.